C단계 2차 방정식 부분이죠. 530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530번 보면 2차 방정식 저기 있죠. 근데 개수가 숫자가 좀 크죠. 두 근 중에서 큰 근을 알파,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에서 작은 근을 베타라고 그럴 때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보통 저런 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 모양 찾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2022랑 2021, 2023은 요 두 개는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2를 한번 K라고 해볼까요? 2021 K라고 그러면, 자, 앞에 거는 K제곱 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거는 2021은 K보다 하나 작은 거, 2020보다 하나 작은 거, 그 다음 거는 K보다 하나 큰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빼기 1은 0.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되냐? 자, KX 1 이렇게 하면 아마 안 맞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뭐 한쪽에 이렇게 주면은 K 마이너스 K라서 없어지죠. 근데 지금 우리는 저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걸 전개한 걸 생각해 보면, 쟤를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1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어쨌든 K 제곱항이 나오려면 저 2차항 쪽을 K제곱 X 하나, 그리고 X 하나, K제곱을 몰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1 이렇게 했을 때 K제곱은 마이너스가 개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어야 되죠, 여기는.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하면 K제곱 X 플러스 1 하나랑 X 마이너스 1 요렇게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K에 이제 2022를 집어넣으면 2022의 제곱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서 큰 근을 알파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음수근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양수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1이 큰 근이죠, 둘 중에. 그래서 큰 근은 알파는 1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저쪽에서 나오는 거는 음수니까 알파는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 요거의 두 근 중에서 작은 근을 베타, 저거의 근 중에서 작은 걸 찾고 싶으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자, 이번엔 바로 한번 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2022의 X 마이너스 2023은 0 이렇게 되면은 X 그리고 2023을 2023 곱하기 1이라고 보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넣어주면 플러스 2022가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2023 그리고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 중에서 작은 근은 마이너스 2023이죠.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2023, 이게 이제 작은 근 베타. 그럼 알파 빼기 베타를 하라 그랬죠. 알파 빼기 베타는 이제 1에서 마이너스 2023을 빼라는 거니까 2024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어요. 네, 531번 한번 봐볼게요. 2차 방정식의 양수근을 알파라고 할 때 요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될 거냐 물어봤죠. 자, 알파를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면 되잖아요. 한번 써볼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요. 요거의 근을 알파라고 그랬는데 x를 한번 구해보면요. 짝수근의 공식을 쓸 수 있겠네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양수근을 알파라고 했잖아요.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를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알파는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풀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요걸 계산하라 그랬는데 알파를 다 대입해서 푸는 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맞닥뜨리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되죠. 알파는 근이기 때문에 요 방정식에 들어가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요걸 이용해서 최대한 차수를 낮출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낮추냐? 자, 알파 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라는 건 무조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식 있죠. 알파에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4, 그리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6. 자, 요걸 계산하러 했을 때 알파에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로 바꾸면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4. 아이고, 여기 똑같은 걸 써버렸죠. 알파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자, 알파에 여기 계산하면 알파 빼기 3 이렇게 되고요.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항이 두 개 짜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알파 앞에 쓰고요. 알파 앞에 그대로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갔다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앞에 빼주고 알파 마이너스 3과 알파 플러스 5를 하면 되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알파에 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 번 또 할 수 있는 게 알파 제곱도 나왔죠. 알파 제곱은 또 차수를 낮출 수 있어요. 요거 그렇죠?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로 바꾸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14알파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14알파는 알파가 적으니까 적어의 알파 하나 곱하는 건 쉽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루트 2 플러스 14 루트 2 요게 53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532번 한번 볼게요. ax제곱 플러스 루트 3bx 플러스 c는 0에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다른 한근을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서 가장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게 2 플러스 루트 3이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무리수근이기 때문에 요 개수들이 유리수일 때만 가능해요. 근데 A, B, C는 유리수지만 요 X항 보면은 유리수 B에다가 루트 3을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무리수예요 지금. 요건 무리수. 그렇기 때문에 B가 0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리수 개수 방정식까지 확장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켤레근이 나머지 근이다. 켤레 무리수가 나머지 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조심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푸냐? 켤레근은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ax 제곱 플러스 루트 3bx 플러스 c는 0이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그랬으니까 x에 2 플러스 루트 3을 집어넣어 볼게요. 2 플러스 루트 3을 집어넣으면 자 x 제곱은요 7 플러스 4 루트 3 나와요. 계산해보면 플러스 루트 3에 b에 x는 2 플러스 루트 3 알파 집어넣는 거죠. 플러스 c는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리수 부분, 무리수 부분을 각각 나눠서 쓸 거예요. 무리수 부분, 유리수 부분 각각 나눴으면 유리수 부분은 7a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 곱한 3b 그리고 뒤에 c 이렇게가 유리수 부분이고요. 무리수 부분은 이렇게 4루트 3a 그리고 무리수 부분 얘랑 얘 곱한 거 2루트 3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인데 0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게 요거 여기서 2루트 3으로 나눠서 보면 2a 플러스 b가 0이라는 소리니까 b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2a를 여기 대입하면은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c가 0이라는 소리가 나와서 c는 마이너스 a라는 것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a, b, c를 다 알아내지 못했어요.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니까. 하지만 그 b들은 알아냈죠. 개수들의 b들. 그렇기 때문에 b랑 c를 이제 a로 바꿔 쓸 수 있어서 요 식에 b랑 c 자리 이제 a로 바꿔서 쓰면 돼요. 그래서 ax 제곱 b는 마이너스 2 a 루트 3 a 앞에 루트 3 씁시다. 마이너스 2 루트 3 a x 이렇게 되고요. c는 이제 마이너스 a잖아요.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돼요. 그때 a로 이제 다 약분을 해주면 2차 방정식을 했으니까 a가 0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요거의 근을 구해보면 근의 공식을 쓰면 돼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보면 x는 루트 3 풀마 2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인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 아니라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요게 이제 나머지 한 근이에요. 베타가 요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는 2 플러스 루트 3이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요거 유리화해서 더하면 되죠. 2 플러스 루트 3 분모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할 거잖아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면은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여기 플러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나오니까 0. 0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533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근을 g라고 했을 때 g제곱 플러스 1 플러스 g의 2n제곱의 값은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g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니까 자, x 대신 g를 집어넣어서 g제곱 플러스 g 플러스 1은 0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이니까 방정식에 넣었을 때 맞아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gn제곱 요거까지는 이제 할 수 있어요. gn제곱. 근데 1 플러스 g의 2n제곱 요게 이제 좀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1 플러스 z를 바꿀 수 있는 게 1 플러스 g는 마이너스 g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g를 마이너스 g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거는 g의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g제곱의 2n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gn제곱 그리고 요거를 2n제곱 곱하면은 음수를 2n제곱 하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지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곱하면 g 5n제곱 지수끼리 더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건 g의 5n제곱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게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양의 실수. g의 5n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걸 뭐 뒤에 고차 방정식에서도 나오지만 요거의 정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한근을 이제 g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했을 때 나오죠 여러분.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기 때문에 요 방정식의 근이라서 요걸 0되게 만드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요게 0되기도 해요. 얘랑 얘는 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쵸? g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0이라는 거는 요것도 애초에 0이라는 거예요. g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g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뭐다?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g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요렇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g랑 g 제곱은 이제 허수가 나와요. 허수가 나오고 g 세제곱이 이제 1로 양의 실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g 5n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는 거 n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자, n에 1 집어넣으면 g 5제곱이에요. 요거는 g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g 제곱이랑 똑같아요. 마치 i가 4개씩 규칙이라서 i 4제곱이 1이라는 거 규칙으로 4개씩 잘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g는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3개씩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g 5제곱은 g 제곱이랑 똑같아서 이제 허수죠. 허수. 양의 실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n에 2 집어넣으면 z 10제곱. 근데 이거는 z랑 똑같아요. 3의 배수로 자르면 9로 z 9제곱이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g. 요것도 양의 실수 아니죠? 자, 그러면 n에 3 집어넣으면 15. 요건 이제 g의 세제곱의 5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1인 거죠. 3의 배수로 자르면. 그래서 요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런 거. n에 1 집어넣었을 때 안 되고 2 집어넣었을 때 되고 3 집어넣었을 때 되죠. n에 4 집어넣으면은 20이면은 요거랑 똑같아요. n에 5 집어넣으면 25가 돼서 요거랑 똑같고요. n에 6 집어넣으면 이제 30이라서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4개씩 규칙, 3개씩 규칙이 나온다 이거죠. 아, 그래서 지금 n에 선생님이 3 집어넣은 거 되고요. 그 다음에 6 집어넣은 거 되고요. 9 집어넣는 거 되고 3의 배수마다 되겠죠? 그러면은 50 이하의 n의 개수라고 물어봤으니까 마지막은 n이 48일 때 3의 배수들이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몇 개냐 물어보는 거죠? 얘는 3 곱하기 1 얘는 3 곱하기 16이니까 여기 16개의 숫자가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534번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니까 풀이를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죠? 세로가 2, 가로가 4. 자, 그랬을 때 사각형 두 개의 넓이 합이 3이래요. 사각형 두 개가 뭐냐면 요거 5 이게 아니고 5 APOS는 요거죠. 요거랑 OQCR 요거 두 개를 더했을 때 넓이의 합이 3이다 이거죠. 둘이 더한 게 넓이가 3.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거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AP 길이를 물어보거든요. AP 길이. 그러면 우리도 AP 길이를 이제 미지수 x라고 둡시다. AP 길이를 미지수 x. 이렇게 두면요. 요거의 넓이를 표현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여기 대각선을 요 직사각형도 대각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 그리고 전체 사각형 요 세 개 있죠.
이 세 개의 직사각형은 다 닮음이 돼요. 대각선을 공통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빗변이 그 일정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닮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x면 OR도 좀 지울게요. 여기가 x면 OR이 2x라는 걸 알아요. 여기가 x니까. 왜냐? 이 큰 직사각형이 세로 가로가 1대2죠. 그러면 여기도 세로 가로가 1대2여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는 전체가 4였는데 여기가 2x니까 4-2x. 처음 말한 APOS 있죠? 요거는 세로가 x고 가로가 4-2x네요. 그러면 x 곱하기 4-2x. 요게 바로 APOS 사각형의 넓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OQCR은 여기가 2x예요. 가로는 2x 나왔고요. 세로는 전체가 2였는데 x만큼 위잖아요. 그럼 여기는 2에서 x 뺀 것만큼이겠죠. 그래서 요 OQCR은 요 넓이인데 가로가 2x, 세로가 2-x니까 2x 곱하기 2-x. 여기 이제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인 거죠. 둘이 더한 게 3이다. 이런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전개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는 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마이너스 다 곱해버리면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 얘가 인수분해가 될 거냐 인 건데 답을 보니까 아마 x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지만 인수분해가 되죠. 2x 마이너스 3 하나, 2x 마이너스 1 하나는 0 이렇게 나오면 x는 2분의 3 또는 x는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AP가 PB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AP는 우리가 X라고 둔 거예요. 요거. 요 길이가 PB. 요거보단 작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2분의 3이면 얘가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족하지가 않죠? 그래서 X는 2분의 3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2분의 3이고 PB가 더 크다 이렇게 되죠. 자, AP 길이 2분의 1이다. 2분의 3 아니고 네, 53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중건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 중 가장 큰 것을 구하시오. 이런 게 이제 부정 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중건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부터 쳐봅시다.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죠. 짝수 판별식 쓰면은 B-의 제곱. B-가 마이너스 A죠. 제곱하면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는 1, C는 10A 마이너스 2B. 중건을 가지려면 이게 0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b는 0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만족하는 AB를 찾아야 돼요. 그런 AB 자연수고 자연수면 몇 개 없어요. 그 중에서 더했을 때 가장 큰 건 또 얼마냐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파트를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데 거기서 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게 자연수 범위라는 특징 때문에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a 자 a제곱 마이너스 10a 있으면 반의 제곱이니까 여기 25가 있으면 완전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25를 양쪽에 더해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럼 앞에 3개 이 3개는 a-5의 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2b 해서 25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b는 짝수거든요. 2b는 짝수. 2b는 짝수죠. b가 얼마냐랑 상관없이 2를 곱하니까 짝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숫자랑 짝수랑 더해서 얘가 홀수가 나와야 돼요.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요 값 자체가 뭐가 나와야 된다? 홀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a-5의 제곱 어떤 걸 제곱했을 때 홀수이냐면 a-5 자체가 뭐여야 돼요? 홀수여야 돼요. 여기까지 알 수 있죠. 짝수면은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5의 제곱 플러스 2b가 지금 25인 그런 애들을 찾고 있는데 a-5는 홀수고 2b는 이제 짝수. b가 뭐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짝수죠 무조건. 그래서 중요한 건 a-5가 홀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a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a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a-5가 이제 홀수여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a는 짝수라는 소리죠. a 입장에서. 그렇죠? 홀수를 뺐는데 a가 짝수. 자, a가 짝수니까 a에 뭐 0 같은 걸 넣어볼까요? a에 0을 집어넣으면 a가 자연수니까 0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쵸? A에 1 안 되고요. A가 짝수여야 되니까 A에 2 집어넣으세요. A에 2 집어넣으면 9, 2-5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2 때는 9 더하기 2B가 25죠? 그래서 요때 B는 8이 나오네요. A가 2면 B는 8. 이렇게 나오고요. 자, A 3은 안 돼요. 해봤자 안 될 거예요. 그쵸? A가 짝수만 넣어야 되니까 A에 4를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2B가 25 이렇게 나와야 돼서 이때 B는 1을 빼면 24고 12. B가 10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A가 6이면요. 똑같이 1 더하기 2B가 25 나와서 B는 12 이렇게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A가 8이면 9 더하기 2B가 25 나와서 이때 B도 8 이렇게 나와요. 자, A가 10부터는 안 해볼 건데요. A에 10을 집어넣으면요. 5의 제곱이니까 요걸로만 25예요. 그럼 여기 B가 0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B가 자연수가 아니라 이제 음수 요런 거 0이랑 음수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요 4개의 순수쌍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A 더하기 B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세 번째에 있는 요거죠. 더했을 때 이제 18이고. 그래서 우리는 답을 1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536번 볼게요. 자, 정수 n에 대해서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횟수를 Fn이라고 할 때 F0, F1, F2, F3 더한 거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한 번씩 하면 되죠. 한 번씩 해도 되고 아니면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봐도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짝수니까 B가 짝수 판별식을 쓰면 짝수 판별식을 쓰면 B-의 제곱 빼기 A는 n-1, C는 1이니까 요거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n, 2-n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0보다 크면은 근이 2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n이 그러면 지금 0, 1, 2, 3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n이 0이면은 근이 2개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F0는 2. 근이 2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n이 1일 때 요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일단 n이 1일 때 빼고 n이 2일 때 해볼게요. n이 2일 때는 요 판별식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요. d가 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중근이니까 F2는 1, 근의 개수가 하나다. 자, n이 3일 때는요. 여기 음수가 나와요. 판별식이. 그쵸?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음수라서 F3은 이제 0이에요. 3일 때는 이제 근이 없다 이거예요. F3은 0. 자, 그러면 이제 이때가 왜 조심해야 되냐? 요 방정식을 보면요. 여기가 n-1이거든요. 항상 x제곱의 개수, 2차 방정식인데 x제곱의 개수가 뭐가 미지수가 섞여 있을 때는요. 변수가 섞여 있을 때는 그거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2차 방정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근데 n이 1일 때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는 게 애초에 n이 1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n이 1일 때는 따로 해봐야 돼요. 요 판별식을 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n이 1일 때는 그냥 여기다 1을 집어넣읍시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근을 구할 수 있지만 어쨌든 1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몇 개죠? 한 개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그냥 f1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이 1차 방정식이 돼서 무조건 하나예요. 그쵸? 그래서 f0, f1, f2, F3 더하라 그랬는데 2랑 1, 1, 0 더하니까 4가 이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판별식 썼던 걸 안 쓰고 따로 해봐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0하고 2하고 3일 때 판별식 써도 돼요. 2차니까. 네, 537번 보면요. 세 방정식이 있어요. A, B, C를 이제 뭐 개수들로 이렇게 섞여 있는 세 방정식이 있는데 요 세 방정식이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을 보기에 고른 것은 이라고 그랬죠. 공통인 실근이 알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파를 저 세 개의 시기에 뭐든지 집어넣어도 다 성립해야 되잖아요. 공통인 근이 이제 셋 다 되는 근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기에 대입하면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2B 알파 플러스 C는 0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B 알파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C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2B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것들을 관계식을 가지고 뭔가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모두 다 더하면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냐? 싹 다 더하면은 알파 제곱의 개수는
a-2b 플러스 c 요게 알파 제곱의 개수죠. 그리고 알파의 개수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c 플러스 a의 알파 그리고 상수항은 c 플러스 a 마이너스 2b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잘 보니까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게 공통인수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로 묶어주면 남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남죠.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게 0 또는 이게 0 이렇게 푸는데 얘가 0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알파는 실수라고 했잖아요. 공통인 실근 알파. 그래서 실근 알파라 그랬는데 이걸 만족하는 건 실수가 아니라 허수거든요. 알파가. 그래서 여기 0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0이다가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왼쪽이 그 0이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니은을 한번 봐야 되는데 니은 같은 걸 풀기 위해서 이제 요 식을 이제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b 더하기 a 플러스 c가 0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저 마이너스 2b 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를 써볼게요. 자, ax제곱 여기에 마이너스에 a 플러스 c의 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2b 자리에.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ax, x 그리고 c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제 ax 마이너스 c 그리고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이 여기서 x는 1이라는 근이 나오고요. 여기서 x는 a분의 c가 나오거든요. 근데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그랬는데 얘는 1이니까 1보다 작으려면 이제 얘가 1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힌트가 뭐가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a가 c보다 크죠. 다 양수인데 셋 다 양수인데 a가 c보다 커요. 요렇게 되니까 a로 나눠버리면 a분의 c는 1보다 작죠. 양수니까 부동 안 바뀌고.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은 실근. 요게 바로 1보다 작은 실수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세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하냐 물어봤는데 요 1번 요 첫 번째 건 방금 했어요. 근이 이렇게 실수 2개 나오죠. 그래서 1번은 이제 아니라는 거 알고요. 2번하고 3번은 판별식을 써볼게요. 두 번째 거는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8ab 이렇게 되거든요. 자, abc는 다 양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죠. 요거 계산하면 abc가 양수면. 자, 세 번째 것도 판별식을 쓰면요. a제곱 플러스 8bc 나와요. 근데 요것도 판별식이니까 0보다 크니까 근이 2개죠. 그래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셋 다 실근 2개,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네, 538번입니다. 자, XY에 대한 2차식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말. 요게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죠. 요거 좀 이걸 어떻게 푸는 건지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 친구는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만약에 2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ky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는 0. 이렇게 했을 때 이게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리고 dx 플러스 2y 플러스 f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여기서는 a, b, c가 유리수니까 그쵸? 유리수근이 나오고 x랑 y에 대해서 여기서도 유리수 근이 나와요. x랑 y로 표현을 하면 유리수 계수로 근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1차식 2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근을 구했을 때 유리수 근이다 이거거든요. x에 대해서든 y에 대해서든 유리수로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건 이제 어떻게 푸냐. x든 y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거든요. x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x 2x제곱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 있는 건 요 두 개죠. 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3y 플러스 5의 x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x 없는 거 요 세 개 있죠? 요 세 개는 그냥 상수항으로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3 이렇게 바꿀 거예요. 는 0이라고 뭐 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x 입장에서 x를 변수로 치고 x 입장에서 근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y는 상수 취급하면 돼요. 자, 근을 구할 건데 근의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근의 공식 써보면 자, 2a분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근의 공식 계산 안 할 거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여기는 중요해요. 자 b제곱 3y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요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c 이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근을 구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말이 말하는 게 뭐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는영을 붙여서 근을 구했을 때 유리수 계수로만 나와야 돼요 근이. 근데 요 루트가 안 사라진다면 유리계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유리수 계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루트가 사라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쓰는 요 루트 안에 들어와 있는 판별식 있죠. 지금 판별식 자리. 요 판별식이 뭔가의 제곱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루트랑 없어지잖아요. 제곱이 돼야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판별식인 거죠. 결국엔. 저거. 계산을 해볼게요. 전개해서. 자, 앞에 제곱하면 9y 제곱 플러스 30y 플러스 25.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전개하면요. 플러스 16y 제곱 마이너스 8ky 마이너스 24. 이렇게 돼서 자, 25y 제곱 플러스 30 마이너스 8k의 y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게 루트 안에 들어갈 판별식의 자리인데 요게 뭔가의 제곱이 되어야만 루트가 없어진다. 무리수가 없어지고 유리수만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무리수 근이 없다라는 소리니까 근호가 없다는 소리고 그게 판별식. 루트 안에 판별식이 들어가잖아요. 요렇게 되니까 D가 제곱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똑같다는 거죠. 자, 여기 제곱이 되려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요 방정식 이걸 는영했을 때 판별식이 0이다 해도 되고요. 요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지 않나요? 여기 5y 완전 제곱식이니까 같은 거 두 개가 돼야 되죠.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플러스라면은 5y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여기가 10이어야 될 거예요. 10. 그렇죠? 그래서 30 마이너스 8k가 10인 거나 아니면은 요게 마이너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겠죠. 그래서 30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10인 거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판별식 써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면 k가 정수가 안 나와요. 8k가 20이어야 되죠. 안 나오고 자, 여기서 k는 8k가 50이거든요. 아니 40이거든요. 그래서 k가 5라는 정수가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찾는. 그래서 k는 5가 그래서 답인 거예요. 요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네, 539번 한번 해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그랬을 때, 자, 요것들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이게 n이 1일 때 한번 해보고, n이 2일 때 한번 해보고, n이 3일 때 한번 해보고, 뭐,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아예, 알파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1분의 1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요걸 계산하고 나면 n에 1 집어넣으면 요거랑 요거 더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n에 2 집어넣으면 요거랑 요거 더한 걸 알 수 있는 거고 n에 3 집어넣으면 요거랑 요거 더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식을 n에 관해서 일반화된 식을 찾은 다음에 1, 2, 3 집어넣은 걸 더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라 그러면 여러분 통분할 수 있죠. 자, am 플러스 1이랑 베타 n 플러스 1 곱으로 통분할 거고 여기는 베타 n 플러스 1 하나 곱할 거고 여긴 알파 n 플러스 1 하나 곱하겠죠. 자, 전개해주면 알파 n 베타 n 더하기 알파 n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1분의 알파 n 더하기 베타 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계산은 알파 n 베타 n 곱한 거 두 근의 곱 알파 n 베타 n은 n제곱 마이너스 8이고요.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6n 플러스 16이죠. 그래서 그걸 다 대입하면 n제곱 마이너스 8 더하기 6n 플러스 16 플러스 1분의 6n 플러스 16 더하기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가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9분의 6n 플러스 18이 돼서요. n 플러스 3이 분모 분자에 다 있잖아요. n 플러스 3의 제곱이고 분모는 분자는 6으로 빼주면 이렇게. 자, 그래서 n 플러스 3분의 6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am 플러스 1 더하기 이거 분의 1 더하기 bm 플러스 1분의 1 더한 게 n 플러스 3분의 6이에요. 그래서 이게 n 플러스 3분의 6이니까 자, n에 1 집어넣으면요 4분의 6이에요.
그게 요거 더하기 요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n에 2 집어넣으면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게 n에 2 집어넣으면 5분의 6. n에 3 집어넣으면 요거 더하기 요거죠. n에 3 집어넣으면 6분의 6. 네,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1이죠. 얘는 2분의 3, 5분의 6이거든요. 2분의 3하고 5분의 6 더하기 1을 하면 되니까 앞에 두 개 분수 계산부터 할게요. 자, 분모 10으로 통분하면 15 더하기 12 더하기 1이니까 10분의 27이거든요. 앞에는. 근데 1을 더하니까 10분의 10을 더하니까 10분의 37이죠. 그래서 P랑 Q 요거 서로 소라 그랬으니까 인수분해 된다. 약분이 되면 약분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요. 약분 다 한 거죠, 여기에. 그래서 P 더하기 Q는 47. 10하고 37 더하면 되죠, 이 상태에서. 네, 그래서 답은 47이 나옵니다. 자, 540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순서성 PQ의 개수는 PQ 순서성이 몇 개냐 물어봤어요. 자, 알파 베타 PQ는 1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고 알파와 베타는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가진다 이랬어요. 자, 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조건 약수가 3개다. 알파랑 베타가 약수가 3개다. 그러면 약수가 3개인 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3 같은 거 보면은 약수가 1하고 3이죠. 그쵸? 소수는 1하고 자기 자신이 약수니까. 그쵸? 그럼 소수가 아닌 거 생각해 볼까요? 4 같은 거. 얘는 1, 2, 4죠. 1하고 4는 1하고 자기 자신이니까 약수라고 치면은 요 2만 새로 약수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n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1하고 n은 무조건 n이 이제 자연수라면 1하고 n은 무조건 1 빼고 1하고 n은 무조건 약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약수가 하나만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n이라는 게 만약에 6 같은 거면은 얘는 2 곱하기 3으로 분리가 되면 2하고 3 둘 다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곱으로만 표현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소수의 제곱이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9 같은 거는 1이 소수 약수고 9도 약수지만 요거를 3의 제곱으로 보고 3이 하나만 그러니까 똑같은 걸 2번 곱해서 9가 되는 그것만 이제 3으로 소수를 하나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25 같은 건요. 1하고 25도 약수지만 5의 제곱이니까 5 하나가 더 약수거든요. 그러니까 5 곱하기 2 해버리면 2도 약수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럼 약수가 2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5 곱하기 5만 약수 5 곱하기 5로 표현돼야 되지만 5만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 베타는 어떤 소수의 제곱이다. P라고 하지 말고 소수라고 쓸까요? P 저기 있으니까 얘는 소수의 제곱 형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소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150 이하에서 소수의 제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소수 몇 가지 한 8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소수 2, 3, 5, 7, 11, 13, 17, 19 네, 요렇게 8개 정도는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각각 제곱해보면요. 얘는 4를 얘기하고, 얘는 9를 얘기하고, 얘는 25를 얘기하고, 제곱한 거, 얘는 49, 얘는 121, 얘는 169요. 이제 150을 넘어가요, 이등부터.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건 요 5개가 후보예요.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건 4, 9, 25, 49, 121 얘네들 중에서 이제 알파 베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이제 PQ를 찾아야 되는데 알파 베타는 저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P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Q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PQ는 1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를 알았으니까 알파 베타를 저 5개 중에서 잘 골라서 PQ를 찾아주면 돼요. 예를 들면 150 이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작아야 된다는 소리죠. 크면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제일 작은 4랑 9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를. 누가 4일지 9일지는 상관없어요. 4랑 9라고 하면은 P는 13이고요. 이제 알파 베타가 4랑 9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 알파 베타를 4랑 9라고 생각하면 이때는 P가 13, Q가 36 이렇게 돼요. 그러면 PQ가 둘 다 150 이하죠. 그러니까 요런 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P가 13, Q가 39, 36. 그래서 13,36은 하나 되는 거예요. 순서상을 쓰러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작은 걸 해야 되니까 4, 9 했으니까 이제 4는 놔두고 9를 25로 바꾸면 둘이 더한 건 29죠. 둘이 곱한 거는 100이에요. 그래서 29 P는 그리고 Q는 100. 요것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랑 49 하면은 곱한 게 이제 150을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9랑 25로 해도 150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것들은 다 150을 넘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순서쌍은 두 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541번 한번 봐볼게요. 541번 같은 게 이제 문제가 조금씩 변형되면 이제 엄청 어려워지고 그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541번 같은 거. 자,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하는데 지금은 이 절대값 값이 1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요거 계산하면 요게 1이다로 풀어도 되고요. 그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해서 풀면 돼요. 그 절대값 안에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요렇게 하면 겠죠. 자, 그래서 1이 넘어오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네 근을 갖고 서로 다른 네 근을 갖고 모든 근의 곱이 24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두 근이 나오는 걸 곱한 거는 a분의 c 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죠. 두 개 곱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거든요. 두 근을 곱하면. 그러면은 왼쪽에서 나온 두 개랑 오른쪽에서 나온 두 개를 곱했을 때 네 개를 다 곱하는 거죠. 문제에서 말하는 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24다. 요런 방정식을 풀면 되잖아요. 그쵸? 요거 계산하면 K가 양수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양수 음수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양수는 3만 나와요. 그래서 3이다. 요렇게 해서 이제 풀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좀 어려운 문제랑 응용되면 어떻게 푸는지 좀 정확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다고 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그러면 내가 서로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만약에 내 근이 있다 그랬는데 둘 중에 뭐 중근이 있다.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서로 다른 네 근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요거 첫 번째 거, 얘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요 k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k 플러스 4예요. 자, 양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k 자체가 양수라고 치면은 이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판별식을 써봐야 돼요. d2라고 할까요? 앞에 건 d1이라고 하고, 자, 얘도 1 빼기 ac 하면요 k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k 플러스 2요. k가 양수라면 이것도 0보다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근이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개가 만약에 서로 같으면, 만약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는 거 같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는 거 알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1, 3 나오고 여기 2, 3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요런 것도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면 요런 것도 아니다를 생각하려면 요거의 방정식하고 요거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 게 있는지 알고 싶으면요 공통근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x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공통근이 있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공통근이 알파가 있다고 치면 요것도 돼야 되고 요것도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벌써 감이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두 식을 빼보면요 마이너스 2 나오고 오른쪽은 0 나와요. 요거는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다 이거예요. 즉 앞의 식과 뒤의 식에 공통인 근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두 개가 다 서로 다른 네 개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근 두 개 곱한 거, 여기서 근 두 개 곱한 거를 곱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네 근이라고만 했지만 실제로 여기서의 실근을 곱해라라고 했으면, 문제가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1, 3 나오고 여기서 2, 3 나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3을 두 번 곱하나요? 아니에요. 1, 2, 3. 3을 한 번만 곱해야 되죠? 실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3, 3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3을 한 번만 곱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실근의 곱을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서로 다른 것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네 개가 있고 서로 다 다른 것인지. 그러려면 이런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54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그리고 새로운 다른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감마라고 했을 때 이 알파는 베타 빼기 감마를 성립한다. A, B의 값에 대해서 3A 더하기 B를 구해라. 자, 알파 베타가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이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 알파랑 감마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2. 두근의 곱 알파랑 감마를 곱한 거는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연결을 지으면 되는데 요거 문제에서 준 2알파는 베타 빼기 감마라는 거 있죠. 자, 그러면 2알파를 최대한 써먹기 위해서 베타 빼기 감마를 써먹기 위해서 요거 두 식을 빼면은 베타 빼기 감마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알파는 없어지고 베타 빼기 감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식을 빼면 베타 빼기 감마가 나오는데 둘이 빼면 6이 나와요. 왼쪽에서 오른쪽 거 빼면. 요게 뭐라고? 2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는 뭐가 나오는 거죠? 3이 나오는 거죠? 알파가 3 이렇게 나와요. 자, 알파가 3이면 요거 여기서 베타의 정체를 알 수 있겠네요. 알파가 3이면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A도 구할 수 있겠죠. 알파랑 베타 더하면 3분의 8이거든요. 그게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다 하면 A는 6에서 3분의 8을 빼니까 3분의 10이 나와요. A는. 그렇죠? 자, A 여기 자리에 3분의 10을 집어넣으면요. 알파가 3에다가 감마를 더한 게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이렇게 넣으면 감마는 3이 수적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9. 자, B는 알파 감마 곱한 거예요. 그럼 B는 알파가 3, 감마가 마이너스 3분의 19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9죠? 네. A, B 다 구했죠? 3A 플러스 B는 A에다 세배하면 10, B는 마이너스 19, 10 더하기 마이너스 19니까 마이너스 9가 네,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식들을 다 써놓고 요거 문제에서 준 요거를 연결하려고 지으면 뭐가 보일 겁니다. 네, 543번 볼게요. 알파베타가 저렇게 돼 있는 직각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랑 둘레를 두근으로 하는. 그러면 넓이랑 둘레를 알아야 되는데 정사각형이니까 사실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제 K라고 한번 해볼게요. K. 이렇게 두면은 요 그림 많이 나오는데 요런 거예요. 직각삼각형인데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큰 직각삼각형하고 다 빗변을 공유하고 있죠. 빗변을 공유하고 있는 건 다 닮음인 삼각형이 돼요. 이 각이 똑같기 때문에. 요 각이 다 똑같기 때문에. 직각은 당연히 같고. 그래서 AA의 닮음이 다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K라고 하면요. 여기도 당연히 K겠죠. 그러면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K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다 닮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끼리 닮은 비를 성립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작은 삼각형에서 보면요. 높이가 알파 마이너스 K일 때 밑변이 K거든요. 작은 삼각형이요, 이게. 근데 큰 삼각형에선 여기가 알파고 베타예요. 높이랑 밑변이. 이런 비를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K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 K를 구해볼 거예요.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알파 K는 자, 전개하면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K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K를 구하고 싶으니까 K 있는 거 왼쪽으로 마이너스 베타 K 왼쪽으로 오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K는 알파 베타 이렇게 되니까 K의 정체가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두근의 합분의 두근의 곱, 두근의 합은 4, 두근의 곱은 2 이렇게 되죠. 아, 그래서 K는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넓이는 둘이 곱한 거니까 4분의 1이 넓이고 둘레는 이게 4개 있으니까 4를 곱하면 2죠. 4분의 1과 2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m으로 구하죠. 근데 둘이 더한 건 4분의 9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m은 마이너스 9가 나오고요. 자, 두근의 곱은 4분의 n이에요. 지금 여기서 a분의 c 하면. 근데 둘이 곱하면 2분의 1이죠. 그러면 n은 2여야 되죠. 네. 그래서 둘이 더하라 그랬죠. 더하면은 마이너스 9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544번입니다. 자, 요런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잘못 보고 풀었어요. 원래는 이게 아니죠. 근데 요렇게 보고 풀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얘가 써준 거예요. 자기가 푼 방법을. 자, x 플러스 4가 공통으로 나오니까 그걸 x로 치환해서 푼대요. 잘했죠? 자, 근데 여기서 공식을 잘못된 공식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4p라고 그러고 베타 플러스 4q라고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를 구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얘가 한 대로 쭉 써보면 자, k x제곱 x 플러스 4를 이제 x제곱이라고 쓰죠. k의 라지 x제곱 플러스 라지 x 마이너스 8은 0. 자, 여기서 근의 공식을 저렇게 이용을 해버리면 두 근의 합과곱이 이상해져요. 근데 그 이상해진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자, 근의 공식을 얘가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하나는 근의 공식 쓰면 하나의 근은 요거죠. 그리고 하나의 근은 요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하나씩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한 대로 두 근의 합을 구하면요. 2b분의 2a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지금 b분의 a예요. 두 근의 합이. 그렇죠?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합을 여기서 pq라고 구한다 그랬죠? 그럼 p 더하기 q가 b분의 a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해보면요. 4b 제곱분의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4bc가 돼서요. b분의 c가 나와요. 이게 두 근의 곱이다. pq가 두 근의 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4p라고 그러고 베타 플러스 4q라고 할 때 저걸 구해봐라 이랬죠. 자, 그러면 우리 알파 플러스 5 곱하기 베타 플러스 5가 2라고 했는데 여기 2라는 걸 요거부터 정리해볼까요? 자, p 더하기 q 여기서 두 근의 합은 b분의 a로 구한다 그랬죠. b분의 a는 1분의 k니까 k 두 근의 곱은 b분의 c 마이너스 8이죠. 1분의 마이너스 8. 네, 이렇게. 자, 알파 플러스 5 곱하기 베타 플러스 2가 베타 플러스 5가 2면 알파 플러스 4가 p잖아요. 베타 플러스 4가 q고 그러면 이건 p 더하기 1하고 q 더하기 1을 곱한 결과가 2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pq 더하기 p 더하기 q 플러스 1이 2다 나오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8하고 마이너스 8하고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k 플러스 1이 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k가 7이 9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9. k는 9 이렇게 되네요. 아, k가 9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우리가. 자, 그럼 k가 9라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올바른 두 근의 합을 구하래죠. k가 9라는 거 알았으니까 9를 집어넣으면 이제 9에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다시 이제 제대로 전개하면 9x 제곱 2창은 요거고요. 1창은 여기서 8, 9, 72에다가 x 나오니까 73x예요. 플러스 뒤에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알면 되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73 여기 이제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54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fx라는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알파 제곱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4알파고 베타 제곱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4베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 보면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근각의 수, 알파 베타 곱한 거는 1이라는 거 두 개 알 수 있고, 알파랑 베타가 근이기 때문에 저 방정식에 대입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0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근을 두 개 주면 요 네 개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그걸 써먹어서 풀거든요. 자,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라고 했는데, 자, 여기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 자, 근데 우리가 식을 저거를 fx랑 똑같은 식을 만들어낼 건데, 자, 알파 제곱이 저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파 제곱을 1차로 낮춰주면은, 자,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f에 x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4알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그쵸?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 여기서 바꾸자면, 자, 여기서 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서 넘어가면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베타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f에 요걸 베타라고 써보고요.
요 마이너스 4알파 있죠. 요 마이너스 4알파는 요거 있잖아요. 우리 요거. 알파를 기준으로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알파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면 이게 4 플러스 4베타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가 F 베타가 이렇게 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알파에 대해서 F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베타다 있죠. 그거랑 똑같이 해도 거기서도 F 알파가 뭐가 나오냐면 알파 플러스 4알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두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면 자 보세요. 만드는 부분이지. 자 fx는 4 플러스 4x라는 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방정식이 있다라고 치면 요거는 몇 차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일 거예요. 왜냐면은 fx가 2차잖아요. 그쵸? 2차는 1차랑 같다 했을 때 차수가 제일 높은 건 2차잖아요. 2차가 사라질 일도 없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방정식은 근이 많아요. 몇 개죠? 2개거든요. 근데 요걸 만족하는 거는 여기에서 보면 알파가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베타가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이 있다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다?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 위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는영으로 만든다면은 자,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만들면 는영으로 바꿔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이항한다면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고 두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예요. 근데 2차 방정식이면서 두 근이 알파 베타는 요거예요. 이미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랑 똑같은 식이어야 돼요.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여기 k를 곱한 상수배 차이만 나야 되겠죠. k로 나눴을 때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fx도 2창의 계수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 k도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같아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똑같게. 최고차항의 계수가 같으면서 이 식하고 이 식은 두 근이 알파 베타로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식이다 이거예요. 즉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정체가. 그럼 여기서 fx라는 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넘어가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이게 되는 거예요. fx. 자, 그럴 때 p랑 q는 5랑 5죠. 5랑 5 더해서 답은 10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5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허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p의 값을 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p랑 q는 q가 아니죠. p는 실수기 때문에 x제곱이 계수 실수, x계수 실수, 상수항도 실수라서 실수 계수 방정식에서 허근이 답이 나왔다. 허근이 근이다 라는 거는 나머지 한 근은 알파가 근일 때 나머지 하나는 알파 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을 알파가 하나 근이라면 a 플러스 bi라고 할게요. 그걸. 이게 하나의 근이라면 저 방정식부터 다시 쓸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3 이렇게 있으면 요거의 근은 알파라고 부르는데 a 플러스 bi고요. 나머지 한 근은 뭐예요? 알파 바. 켤레복수수가 돼야 되죠. a 마이너스 bi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린 두 근의 합은 알파랑 알파바를 더하니까 우리가 나온 미주수대로라면 2a거든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p. 자, 두 근의 곱 a 곱하기 a 반은 알파 곱하기 알파 반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와요. 복수 1 곱하면. 근데 그게 p 플러스 3이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둘의 관계식을 보면은 요거 나중에 연립합시다. 나중에 연립하고 자, 모든 실수 먼저 연립할게요. 미안해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p가 2a니까 p 자리에 2a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a, b의 관계식은 이렇게. 나중에 a를 구하면 p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 그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된대요. 자, 알파 세제곱은 a 플러스 bi의 세제곱이잖아요. 요걸 세제곱해보면 a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i 하나 플러스 3에 a 하나 bi 2개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bi의 세제곱. 자, a 세제곱이고요. 실수 부분 먼저 계산할게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a b제곱 i제곱이 마이너스 1로 바뀌어서 여기 실수 부분이고요. 허수 부분은 i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자 3a제곱 b 요거 i로 묶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b 세제곱의 i죠. 그래서 요렇게 요게 뭐가 돼야 된대요? 알파 세제곱인데 여기 실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죠. 3a제곱 b 빼기 b 세제곱이 0이 돼야 되는데 요거 공통인수가 b니까 b로 묶으면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다 나와요. 그러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인데 얘가 0일 수는 없어요. 왜냐? b가 0이면 요 알파가 실수잖아요. 근데 허그는 알파라 그랬죠? 그래서 b가 0일 수는 없어서 요게 0.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니까 3a제곱은 b제곱이라는 거죠. 자, 요거 우리 관계식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에 b제곱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3a제곱 집어넣으면 되겠죠. b제곱 자리에. 그러면 4a제곱은 2a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걸 인수분해 되면은 인수분해 해서 이제 a를 찾으면 p도 찾을 수 있겠죠. 인수분해가 아마 될 것 같아요. 2a 3 1 안 되네요.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a를 두 개 근해 공식을 써서 a를 근해 공식까지는 쓰지 말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a끼리 곱한 게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a끼리 곱하면 4분의 3이어야 되죠. 맞나요? 아,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서 p로 바꿉시다. 2a는 p잖아요. 2a는 p니까 요거를 2a를 다 p로 바꾸면 요 앞에 있는 게 p제곱이고 뒤에 있는 게 빼기 p 마이너스 3은 0. 요렇게 식을 바꿀 수 있죠. 2a가 p니까. 자, 여기서 p가 나오는 것들의 곱이라 그랬으니까 요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 a분의 c 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2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